오늘은 원석이의 돌잔치 날이란다. 친척들이 많이 모였네요. 외가 친척이 38명, 친가 친척이 27명 왔어. 그럼 38 더하기 27은 65이니까 모두 65명이 모였네요. 지우 똑똑하네. 지유야, 외가에서 몇 명이 왔다고? 전체가 65명이고 친가에서 27명이 왔으니까 38명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누나, 친가에서는 몇 명이 왔다고 했지? 27명이라고 했잖아. 이걸 보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즐거운 수학으로 함께하는 최경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단원 덧셈과 뺄셈, 그 중에서도 덧셈과 뺄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수의 계산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수직선을 살펴보면서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법 알아볼게요. 자, 살펴보았더니 어때요? 그래요. 8과 6이 등장했고요. 둘을 합치게 되면 전체는 얼마? 14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걸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래요. 하나의 수와 다른 수를 더해서 전체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6은 14와 같습니다.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해요. 전체의 수 14에서 하나의 수 8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그래요. 다른 수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4 빼기 8은 6과 같습니다. 라고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우리는 또 다른 뺄셈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수 14에서 다른 수 6을 빼게 되면 어때요? 그래요. 하나의 수 8이 등장하게 되네요. 그래서 14 빼기 6은 8과 같습니다.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어때요? 덧셈식 8 더하기 6은 14와 같습니다. 이 식을 두 개의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4 빼기 8은 6과 같습니다. 또 14 빼기 6은 8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을 살펴볼게요. 전체 수는 얼마인가요? 그래요. 20이 등장했고요. 하나의 수는 7, 다른 수는 13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에서 13만큼을 빼게 되면 어때요? 그래요. 7만큼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수에서 다른 수를 빼어서 하나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 빼기 13은 7과 같습니다. 라고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7과 13을 더하게 되면 얼마? 20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와 다른 수를 더해서 전체 수가 됩니다. 라고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수 13과 하나의 수 7을 더해서 전체 수 20이 됩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뺄셈식 20 빼기 13은 7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두 개의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볼 수 있습니다. 덧셈식 7 더하기 13은 20과 같습니다. 또 13 더하기 7은 20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 1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덧셈식 9 더하기 7은 16과 같습니다를 두 개의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9 더하기 7을 해서 전체 수 16이 되었다면 전체의 수 16에서 7을 빼면 다른 수 9가 됩니다. 또 전체의 수 16에서 9를 빼면 7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 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뺄셈식 41 빼기 18은 23과 같습니다를 두 개의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먼저 식을 살펴보았더니 전체의 수 41에서 18을 빼주면 23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23 더하기 18을 계산하면 전체의 수 41이 됩니다.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는 18에 23을 더해주면 전체의 수 41이 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뺄셈식을 보고서 우리는 두 개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볼 수 있었네요. 여왕님의 알 소중히 살살. 일을 하자 열심히, 일을 하자 신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미 8마리가 개미집으로 들어가고 있어. 여기 6마리는 나오고 있는걸. 개미집 안에는 개미 몇 마리가 있을까? 우리 집이 궁금해요. 집에 개미 24마리가 있었는데 8마리가 들어오고 6마리가 나간 거지? 그럼 24 더하기 8 빼기 6은 26이니까 26마리가 있는 거네.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남의 집에 관심이 많은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네모안의 값을 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모르는 어떤 수를 네모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덧셈식이나 뺄셈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네모안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네모안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덧셈식 4 더하기 네모는 9와 같습니다 해서 네모안의 값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연필을 함께 살펴볼게요. 모두 몇 자루가 나와 있나요? 그래요. 4자루가 나와 있고요. 몇 자루가 더 있다면 9자루가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자, 우리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서 오른쪽과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4자루에서 시작해서 5, 6, 7, 8, 9 어때요? 동그라미 5개를 그렸더니 9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모안의 값은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4 더하기 네모는 9와 같습니다. 이렇게 덧셈식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 9 빼기 4는 네모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네모안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래요. 9에서 4를 빼면 5이니까 네모안의 값은 5입니다.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뺄셈식에서 네모안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8 빼기 네모는 5와 같습니다 해서 네모안의 값이 얼마인지 함께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자, 8개의 요구르트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지운다면 5개가 되는 걸까요? 함께 빗금으로 지워보면서 거꾸로 세워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7, 6, 5
어때요? 3개를 지웠더니 요구르트는 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8 빼기 네모는 5와 같습니다. 이걸 다른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어때요? 그래요. 8 빼기 5는 네모와 같습니다.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8에서 5를 빼주게 되면 3이 되니까 네모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3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를 사용하여 알맞은 식을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살펴보았더니 빵이 몇 개? 빵이 9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살펴보았더니 빵이 모두 몇 개가 되었나요? 그래요. 빵은 모두 1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개에 몇 개를 더하면 15개가 될까요? 이걸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9에 몇 개를 더하면 15개가 됩니다. 이렇게 9 더하기 네모는 15와 같습니다. 라고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해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하트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6 더하기 하트는 51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이 등장했네요. 그럼 하트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덧셈식을 보고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의 수 51에서 6을 빼주면 하트가 됩니다.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51 빼기 6은 얼마죠? 45가 되죠. 그래서 하트는 45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이번에는 35 빼기 하트는 17과 같습니다. 라고 뺄셈식이 등장했는데 또 다른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35에서 17을 빼면 하트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하트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18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세수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만 한다면 세수의 계산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해요. 16 더하기 27 더하기 9를 계산해 보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먼저 16과 27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은 6과 7을 더하면 13. 그래서 1의 자리에 3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계산해 보면 1과 2를 더해서 3. 4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9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그래요. 3과 9를 더하면 12. 그래서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10의 자리는 5, 5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덧셈을 계산해보면 52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두 수씩 차례대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62 빼기 45 더하기 18을 계산해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때에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62에서 45를 먼저 빼볼까요? 얼마가 되나요? 17이 되죠. 여기에 우리는 다시 18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7과 18을 더해 주었더니 얼마? 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계산 결과는 35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계산 순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확인 5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네요. 세수의 계산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줘야겠고요. 25 더하기 8 빼기 17. 그러면 25 더하기 8부터 계산해 보도록 해요. 그럼 5와 8을 더하면 13. 그래서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10의 자리를 계산해 보면 3. 그래서 33으로 계산할 수 있죠. 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17을 빼주어야겠고요.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해요. 그럼 3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받아내림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내림을 해주게 되면 얼마? 13에서 7을 빼주게 되면 6이 되고요. 2에서 1을 빼주면 1.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는 16으로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6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세수의 계산이 등장했네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겠고요. 먼저 40 빼기 15 빼기 6을 계산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40에서 15를 먼저 빼보아야겠죠. 그러면 0에서 5를 뺄 수 없으니까 받아내림을 해줘야겠네요. 10에서 5를 빼주게 되면 5, 3에서 1을 빼주면 2, 그래서 25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6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5에서 6을 뺄 수 없으니까 또 받아내림이 필요하네요. 15에서 6을 빼주게 되면 9가 되고요. 이를 그대로 내려 써서 계산 결과 19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93 빼기 54 더하기 11의 계산입니다. 그럼 먼저 93에서 54를 빼어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살펴보았더니 3에서 4를 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내림을 해줘야겠고요. 13에서 4를 빼주면 9, 그리고 8에서 5를 빼주면 3. 그럼 39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11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9에다가 1을 더하면 10이 되고요. 받아 올림을 해줘야겠네요. 또 1과 3과 1을 더하면 5. 그래서 계산 결과 50입니다. 라고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